이게 이제 문제의 데이트군요. 그 17기 상철님이 선수기 때문에 FM대로 옆으로 달리기를 했던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보십시오. 17기에 선수가 FM대로 미션을 수행했던 것처럼 18기에도 영수님은 선수로서 FM대로 수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응원해 줍시다. 역시 선수는 FM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랜덤으로 이제 커플 뽑아서 진짜 원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영수도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하거든. 굳이 따지면 지난 기수의 순자님이 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능력 혹은 특성?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건 특성에 가깝지. 예를 들어서 내가 헐크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할 수 있다면 그건 능력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무 때나 헐크로 변신한다면 그건 능력이라고 보긴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눈앞의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냥 맞춰주게 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나의 특성이겠지. 17기 순자님은 좀 그랬죠. 나도 모르게 눈앞의 사람한테 자꾸 맞춰야 되고 거절을 하는 것을 좀 잘 못하는. 어쨌든 영수님도 지금 눈앞의 사람 지금 데이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실은 정숙님이 와가지고 대화를 신청할 때는 우리는 랜덤 데이트 아니면 만날 일 없어요 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원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 마치 랜덤 데이트 한다면 뭐 한번 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제외하고는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랜덤 데이트를 원했다는 것처럼. 정숙 씨도 살짝 의외죠. 저랑 데이트하기를 원했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데이트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약속했던 둘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막이 실은 그 대화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지. 왜냐면 데이트할 수 있으면 하자고 약속한 게 아니라 랜덤 데이트에서 만나면 만나는 거고 따로 만날 일은 없습니다라고 영수 씨가 선을 그은 거였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된 거지. 어쨌건 데이트가 어쨌건 됐으니까. 그래서 정숙 씨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닭이 아니라 새여서 다행이다고. 정숙님은 그냥 근데 여기서 조금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영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영호에게 좀 더 직진하는 게 나을 텐데. 그래서 어쨌건 친해진 느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할 만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친해진 느낌. 제작진 영수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정말 데이트를 시킨 건 제작진이니까. 충실히 한 거지.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누구라고는 안 했다. 그치, 누구라고는 안 했지. 근데 이런 데이트를 떠나서 내가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돗자리 있고 백사장이 있으면 좀 누워보고 싶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래도 정숙 씨가 마음이 없고 실은 관계가 없었으면 귓속말 데이트인데 좀 눕는 거는 좀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그만큼 영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좋게 말하면 여유롭고 나쁘게 말하면 좀 경험이 많다. 귓속말의 정석을 보여주는 영수라고. 17기를 자꾸 떠올립시다. 17기에 상철님이 프로 달리기의 정석을 보여줬잖아요. 역시 선수는 다르다. 선출은 다르다. 선출은 일반인과 다르게 FM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17기, 18기에 이제 연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닥에 누울까? 이게 또 선수로서 묘기까지 팬 서비스가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데 이게 누워서 귓속말까지 해버리니까 뭐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긴 하다. 근데 이게 정숙님도 영수님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수가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 라고 여기서는 좀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수나 영호나 물론 방향은 되게 달라. 영호 쪽은 좀 수다쟁이고 영수는 조금 뭐랄까 능구랭이 쪽인데 둘 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되게 잘 맞춰주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오해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거지. 영수든 영호든. 근데 영수는 원래 겉모습을 보면 좀 곰 같아서 속내를 알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금방 이 사람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영호는 대화를 해봐도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게 좀 시간이 걸려. 왜냐면 영호는 수다쟁이니까.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은 수다쟁이가 잘 안 되거든. 근데 영호는 심지어 거기서 수다쟁이고 오버하기도 해. 그래서 영호가 좀 재밌는 캐릭터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계획에 대한 얘기도 하고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정숙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숙님은 지금 영호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근데 영호가 내 마음 같지 않다 보니까 지금 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정숙님은 결혼해야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충돌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알아봐야지 하는데 마음은 영호한테 이미 끌렸어. 그러니까 정숙님도 좀 방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베개 드릴까요? 야 베개 줄 테니까 머리는 좀 절로 갈래? 그래서 베개를 같이 벨 정도로 막 오니까 그래서 이 각도 괜찮으세요? 지금 정숙님도 이 정도까지 FM으로 한다고? 정숙님도 선수는 아니니까 옆으로 달리기를 FM으로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선수는 일반인과 다르게 FM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귓속말 FM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프콘도 이게 선수라고 영수가 아니라 선수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한 건 사실인데 어쨌건 미션이었으니까
어차피 오징어로 나오는데. 아니야, 문제는 오징어로 나오고가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밤이고 별이 이렇게 떠 있으면 너무 이쁘겠다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뭐 결정으로 문제였지. 뭔가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해변가에서 저렇게 누워서 귓속말 하면서 하늘을 보면 별을 보고 싶기도 하고 할 것 같아. 영수 씨는 지금 이 솔로 나라에 충실하고 있는 거지. 그냥 피곤했던 것 같다고? 그랬을 수 있지. 영수도 지금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 여기 나와가지고 데이트하고 등받이도 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는 등받이라도 있지. 가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근데 또 혼자서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이제 해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수는 배려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영수 씨가 상당히 능숙한 면은 있어요. 확실히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부감도 없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어쨌건 많이 가까워졌죠. 이게 이제 영수가 광수보다 좀 능숙하다는 느낌이 어느 부분에서 드냐면, 예를 들어서 광수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숙 씨가 3배만큼 친해졌다는 생각을 못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게 영수야. 물론 카메라를 의식하진 않아. 그런데 여기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정숙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야. 편집이 된 장면 이외에도, 그러니까 광수와 영수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영수는 정숙의 어떤 반응이나 마음의 변화나 이 사람의 불편한 편함을 계속해서 자기도 의식하지 않았어도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면서 여기서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정숙은 지금 3배 더 친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만약 광수였다면 정숙 씨 이렇게 가까이니까 막 너무 과하게 막 그런 막 칭찬 릴레이를 하다가 정숙 씨가 부담 가져서 좀 발을 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선 영수 씨가 상당히 노련한 사람인 거지. 다만 카메라 앞에서 처음 서다 보니까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힘든 거고. 정숙이 거절했으면, 정숙이 거절하든 말든 영수 씨는 큰 상관없어요. 그러면 영수 씨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을걸? 그래서 언제 이렇게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냐. 정숙 씨는 지금 스킨십도 되고 하니까 떨린다, 두근두근한다. 그러니까 영수도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정숙 씨의 말을 받아준 말이지, 마음 가는 대로가 마치 여기에서 귓속말 데이트를 하니까 너에게 마음이 떨린다, 내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좋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알아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설렘 만큼 이 사람도 나에게 설렜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영수 씨는 스킨십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뭐 감정이 더 커지거나 이러진 않았다. 말 그대로 그냥 미션의 수행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영숙과 현숙, 이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숙님과 현숙님, 이 두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다. 말 그대로 영수는 미션을 수행했죠. 정숙에게 어떤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영숙님하고 영철님 데이트인데 굳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막에는 그런 게 나오진 않는데 영숙님은 귓속말 1도 안 함. 그랬나?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근데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도 영숙님이 쓰는 표현이지만 어쨌건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귓속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태도를 옥수님하고 영숙님을 비교해봐. 영숙님은 상대적으로 잘 기울이지도 않아. 귓속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옥수님은 계속 그리고 자세를 기울인 상태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이 좀 콘텐츠가 없고 너무 FT 아일랜드여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는 되게 선한 사람이야. 그게 이제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되게 의립하고 감정적이지만 자기 사람 되게 챙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해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당하기 좋은 성격의 사람, 혹은 상처받기 쉬운 성격, 상처받아도 근데 그런 부분으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지. 지금 그런 자세에도 이 사람들이 가진 성향이 나오는 거야. 맞아, 옥수님은 첫 타에도 상철이한테 얼마나 미안했어. 근데 순자님 같은 경우는 미안함이 없잖아. 오히려 약간 광순이한테 뭐라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수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너무 감정적인데 싫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좋아지고 관계가 됐으면 장점만 보고 가야 돼. 단점을 그냥 최대한 안 드러나게. 그래서 옥순 씨가 진짜 착하긴 하다니까요. 옥순 씨가 투명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한편으로는 안쓰럽은 거지. 이게 지금 옥순 씨가 모르겠어요, 어떤 뭐 잘못으로 빌런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은 순진한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 옥순 씨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수님이 뭐라고 했냐는 말에 지금 잠깐 멈추고,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도전하냐. 하다가 이제 안 되면 그게 현실의 벽으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놓는 거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뒤로 빼는 모습이 보이니까 또 굳이. 그러니까 이게 굳이 내가 영수에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영수에게 지금 아까 막 선풍기 주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 본인도 굳이 선풍기도 주고 굳이 가서 선풍기 보여달라고 하고 막 했잖아.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이 아니니까 당장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굳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영수 때문에 뭐 굳이 판교로 갈 필요 없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뒤로 빼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라고 하지만 뒤로 빼는 모습 자체가 실은 굳이거든. 굳이 대구의 사람을 만나야 되나? 똑같은 거거든. 굳이라는 거는 자기의 회피 혹은 부족한 노력을 그냥 포장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굳이 내가 절절 맬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절절 매지 않아도 돼. 절절 매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알아가고 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뭔가 아쉬우면 절절 매다가 또 절절 매는 게 또 너무 힘드니까 또 굳이 됐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고 상대는 상대대로 자꾸 나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고 이러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영수 같은 사람들 지금 빠꼼인데 영수 자기소개 때 사회화가 잘 된 거라고 말한 게 캥기는 면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캥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숙 씨는 자기의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고생을 한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머리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서 예를 들어서 슬리퍼 선물 같은 그런 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들로 이겨낸 뭔가 극복을 해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수 같은 사람이 연애를 지금 자기 머리로 하고 있잖아요. 글로 배운 연애 혹은 자기가 판타지를 꿈꿔왔던 연애. 예를 들어서 광수가 보는 영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어도 딱히 뭘 안 해주는데 나는 밤새 접은 종이학을 줘도 여자친구가 감동을 안 하는데 쟤는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가지고 둘이 뭐 2시간 걷기만 하는데 여자가 막 쟤는 왜 좋아하지? 광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임기응변과 그런 디테일들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고 가가지고 막 말을 걸어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선풍기 2번 거절당하고 마상 입어서 굳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컸지. 근데 그게 영숙 씨는 어떤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요구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래서 어제 처음 영숙님이랑 저녁 식사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마음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계속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 옥순 씨가. 그래서 옥순 씨가 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옥순 씨가 운이 좋은 거야. 영식 씨가 그래도 사람 자체가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식 씨도 좋은 사람이잖아. 그냥 봐도.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유지될지 옥순 씨도 이제 좀 어쨌건 어른으로서 선을 좀 지켜야 되잖아. 너무 자기의 불안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을 이렇게 FT로 본다거나 그런 부분에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죠. 그건 이제 옥순 씨가 풀어야 될 숙제지. 상철님은 어쨌건 호의로서 그런 거고 상철이 영철을 깨운 호의와 광수가 영자를 재우지 않는 호의가 순간 맥락이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살짝 스쳐가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일까? 그래서 이제 상철의 원픽은 이제 영숙이냐. 지금 현재는 그런데 뭐 잘 맞지만 옥수는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좋은 사람을. 옥순 씨는 그런 면에서는 여기 나오기 잘한 거예요. 영숙과는 되게 잘 맞았고 이제는 2순위인 현숙. 랜덤 데이트 때도 현숙 씨랑 좀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영식과 순자 데이트는 뭐 별건 없었는데 추돌 사고가 날 뻔한 뭐 그 장면이 잠깐 있었고요. 이게 귀속말 데이트를 안전하게 하려면 그 무전하듯이 오버해야 돼요. 내가 귀속말하고 나는 말 끝났다 오버하면 내가 할 말 있어도 참아야 돼. 상대가 무슨 말할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추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따로 데이트는 안 하고 그 잠깐 다른 분이랑 대화. 여기에서 분명히 영식 씨가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몸도 좋고 인물도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서 약간 넘사벽으로 훌륭한 그런 비주얼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영식이 좋은데 순자는 머리로는 영식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순자가 생각했던 처음에 3인방이 영수, 영식, 영호였잖아요. 영호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자기소개할 때. 근데 자기소개하면서 영식이 배제됐다는 건 영식의 이런 외모나 그리고 영식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 좋은데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이런 게 내가 좀 수용하기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한 거잖아. 거기서 영식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영식에게 어떤 설렘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영식과는 좀 힘들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을 내가 머리로 배제했어도 눈앞에서 훌륭한 외모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설렐 수는 있지. 여기 뭐 묻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손으로 떼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영식과 옥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긴 좀 쉽지 않겠죠. 친밀도가 좀 높아져서 다른 분들도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그래서 옥순이 걱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옥순이 없었으면 두 사람이 뭔가 좀 다정한 말도 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순자도 눈치를 안 보는 것 같고 농담처럼 그냥 떨려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눈치를 조금 보고 있어. 그래서 영수 걱정은 안 되냐라는 거의 비밀. 근데 지금 순자는 뒤에서 인터뷰를 보면 영수를 좀 배제를 하는 것 같아요. 슬슬.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듬뿍 주는 여자. 동네방네 내 여자라고 소문내는 남자. 사랑의 승자는 누가 될까? 동네방네 내 여자라고 소문내는 남자는 누군지 알지?
광수가 사랑의 승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듬뿍 주는 여자는 누구야? 그리고 영수도 왔네? 이러면서 도착을 하는데 우리 이따가 또 봐요.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 분위기에 취한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영호는 웃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끌어올린 미소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영호 아버님이 지금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죠. 조금 늙어서 왔어. 기가 빨려가지고 알겠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까지 그 선수로서 FM을 지켜야지. 일반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나. 정확하게 귓속말로. 저기서 이제 영수와 데이트하고 정숙 씨랑 어쨌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딱 시간이 겹쳤는데 그거를 영호 씨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누가 찾으러 왔어 하는 말에 정숙 씨가 진짜 긴장해.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래. 누구요 하면서 여기서 살짝 영혼 가출한 표정이 딱 나오거든요. 정숙 씨가 영호를 어쨌건 마음에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썸이 시작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편지도 줬고 막 주전부리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영호 씨에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가고 있으면 스스로가 인정을 했잖아. 물론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야지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이때 그 영수 씨랑 갔다 와서 떨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캥겨 캥길 필요 전혀 없지. 이건 미션이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없지만 지금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을 걸린 것 같다는 그런 심리적 상황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데 이게 솔로 나라고 미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건데, 지금 정숙의 마음은 그 내가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을 걸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 이 상황에서. 지금 평소에 정숙 씨였으면 여기에서 갔다 왔어요? 뭐 어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도망가듯이 가버려. 저 가면 되는 거죠? 하면서 되게 뚝딱대면서 그냥 가거든. 영수 정숙 체포, 약간 체포 당하기 전의 모습이잖아. 정수님도 착하죠. 착하고 멘탈이 강하진 않아. 옥수님은 내가 뭐 사기당한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약간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그 사람의 사랑을 고파하는 사람인데, 정숙님은 그러니까 그거는 멘탈이 약하다고는 좀 다르지. 쉽게 불안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하는 상태, 이거랑 정숙님은 기본적으로 멘탈 자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그런 사람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정숙님에 대한 완전한 판단은 일단 한 주 더 보류하고, 영수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영숙 씨는 갑니다. 영호는 아무리 현숙이 가장 궁금해도 마음의 친밀도 자체는 정숙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영호도 정숙이 1순위라고 말하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 1순위는 현숙이지.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래서 보고 도망치듯 들어가 버립니다. 영호 모습을 보고 도망쳐.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일단 도망. 이렇게 운 좋게 데이트를 3명. 정숙, 옥순, 영자. 여기서 일단 옥수는 허수, 영자도 허수가 됐고, 영호는 실은 정숙과 현숙만 좀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지금 맘대로 좀 안 되고 있죠. 영호 내면의 욕망은 현숙이야. 현숙을 되게 알아보고 싶어 하고 있어. 그중 제일 즐거웠던 데이트는 정숙. 정숙 씨는 그 드립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영호를 흉내내면서 막 그 눈짓하는 것도 막 흉내내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영자는 드립이 좋진 않잖아. 개그로 치면 조금 과하게 말을 해서 유세윤의 개그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좋고 그런 드립 쪽이라면 정숙 씨가, 영자 씨의 드립은 약간 리마리오 같은 느낌이지. 그냥 콘텐츠가 매주 똑같은데 그냥 그 사람의 연기력으로 보는 거지. 너무 같나? 리마리오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데이트는 이제 정숙님. 정숙님은 나름 1대1에 강해. 1대1에서 농담도 잘하고. 내가 너 1순위인 거 몰라? 그리고 막 다정한 말, 그냥 말 그대로 애교와 분위기로 상대를 재밌게 하는 거니까. 근데 조금 빨리 질릴 수 있다는 거지. 막 계속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기보다는 정숙님은 여기에서 편지로 화답도 하고 꽃향 맡으면서 긴장 푸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정숙님 자체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지. 정숙님이 이제 카드를 써서 줬다. 그래서 이런 영호 씨가 옥순과 귀인 데이트를 하는 동안 대게도 맛있게 먹고, 이게 편지를 또 쓴 거구나. 아까 그 편지도 있었고 이 편지도 있었고, 아까 그 편지는 영호가 쓴 편지고 이게 화답 편지구나. 또 편지만 주면 심심하니까 카드를 또 주전부리랑 같이. 머리로는 현숙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지만 정숙과 마음이 계속 가까워지는 것 자체는 어쨌건 영호도 아무리 뭐 깍쟁이고 그래도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정숙의 드립은 분명히 재미가 있거든. 이 사람이 센스가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거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호의 호기심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현숙 쪽이야. 정숙도 좋다. 하지만 현숙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현숙과 관계가 되면 좋겠다가 지금 영호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영호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직은 영호 마음에 남아있는 현숙. 그래서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난 후 마음을 정하고 싶다.
근데 지금 영수도 알고 있지. 현숙이 영호를 2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수는 현숙한테 한번 데이트하고 와라. 갔다 오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하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영수 씨가 어쩌면 저런 거를 보고 나는 일단 영숙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저게 영향을 미쳤을까? 남자들 사이에서 저런 멘트가 크게 영향을 미치나? 미칠 수 있지. 미칠 수는 있어. 영우님 현숙을 거의 존경하며 받들어 모였을 듯. 존경과 동경으로 바라볼 것 같아. 영우는 현숙을. 근데 정숙을 그렇게 받아들이진 못하지. 정숙은 친구 같은 그냥 같이 이렇게 농담하고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이제 정숙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숙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호감 가는 분한테 표시하냐라는 말에 이제 좀 눈길이 더 간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더 많이 본다라고. 그래서 누군지는 말 안 해주고 누군지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훈님은 정숙님이 해바라기인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숙님이 짜증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그래 더 어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선택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근데 영훈님은 아직 이분 저분 알아보고 싶고 영호 씨가 물론 이분 저분 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까 그 데이트를 보면 영호 씨가 뭐 그렇게까지 말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편집됐나? 여기서 뭐 이분 저분 알아보고 싶다는 말은 영호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정도로 말하지. 저게 너무 영자 씨가 딱 정해버린 것 같아. 해바라기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영호 씨가. 저게 약간 영자 씨의 느낌적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전달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언니로서 또 포지션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말을 까진 하진 않았어. 그렇잖아도 지금 영호 속내를 모르겠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영호를 속내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영자가 저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영호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영자가 영호와의 시간이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을 지금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슬슬 영자가 영호와의 시간이 좋았기 때문에 정숙 미션으로 가서 떠보기를 했지만 내가 좋아놓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대하나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도 좀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보면 명확하지 않은 상태구나라고 영자 씨가 착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거기서 어쨌건 물론 영자가 광수를 포기하는 게 영호 탓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자가 결국 어떻게 보면 발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정숙이나 그리고 광수에 대해서도 조금 거리감이 마음속으로 생기는 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씨앗을 심어준 게 영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영호와 영자가 어떤 잘 되거나 이성적으로 볼 가능성은 없다고는 보는데 지금 영자가 영호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광수라는 어린이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퇴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영호와의 시간을 보내보니 영호는 나한테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실은 내가 관심이 조금 생긴 거거든. 그 마음이 투사됐고 그러면서 영호도 나한테 관심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그게 지금 정숙 씨에게는 오해의 시작이 되고 이러면 영자 씨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전체 분란의 시작을 만든 거잖아. 파도의 시작은 영자였나? 파도를 만든 건 바람이고 그러니까 영호가 바람 역할을 한 거네. 영호는 맞춰주는 거였지. 영호는 그냥 맞춰주는 것 뿐이었고 그리고 영자에게 어떤 속내를 드러내기 싫다고 했어. 나는 말하기 싫다 그랬어. 그런데도 영자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맞아. 이래서 다른 사람들 다 믿고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봤던 게 언제? 16기에서 뒷말이 얼마나 돌고 돌아서 오해를 쌓을 수 있는지를 봤잖아요. 나는 솔로 16기는 사회실험의 그 정상에 있었잖아. 연애 프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갈지 이번 회차에서 예측하긴 힘들지만 지금 이게 분명히 어떤 불화의 씨앗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영자님 본인 마음 자체에도 불화의 씨앗이 심어진 게 아닌가.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저게 저 사람 생각의 사실인 거지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영자님이 일부러 정숙님 너 엿먹어봐라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영호에 대해서 좀 호감이 생기니까 영호도 그렇겠거니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영호가 난 말하기 싫다라고 말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정숙이 아니겠거니 라고 하고 이 정도 여유라면 지금 영숙이 해바라기라고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란 말이야.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거지. 똑같은 말도 자기 잣대로 해석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 영자 씨가 현숙 불러드릴까요? 현숙이랑 데이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빌린 물건 가져다 주러 왔다. 영자님 마우시면 고마울 것 같다. 너무 일일이
그 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 광수 씨는 혹시라도 내 사랑이, 나의 이 헌신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그냥 어떻게든 모든 걸 다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들어. 공주님, 제가 이번 전쟁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든 전과를 막 쫙 읊는 느낌이야. 그래서 뭐, 잘 지내셨냐. 그래서 영숙에게 빌린 파우치.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나온 사람이 영자님이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아유, 뭐 반갑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너무 구구절절 그렇게 다정하게 잠시 뒤에 만남을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는 건 아닐 수 있어. 사랑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모습 자체를 사랑하는 걸 수 있으니까 광수의 흑화가 어떻게 이루어질려나. 마치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던. 방은 시끄러웠나? 지금 이제 막 읽기 시작했네. 광수가 다른 여자분 만났다면 저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렇겠죠. 광수가 다른 분을 만났다면 뭐 상철과 비슷했을 수도 있겠지. 음악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죠.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아. 잠깐 이걸 놓고 가서 내가 가지고 왔다 하면서 손풍기를 가져다 줄 겸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하죠. 17기 옥수님은 진짜로 책을 읽으려고 방에서 읽었죠. 그리고 또 책을 읽었던 분이 10영수님, 손풍기 영수님이 그때 뭐였었지? 노자였나? 도덕경이었나? 그걸 읽으셨죠. 그것도 방에서 이제 뭐 여기에 소파가 등받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오늘 데이트 어땠냐? 별로 없었다. 그치. 괜한 이미지 메이킹은 안 하니만 못하는데 영숙님은 여기 와서 뭐 책을 읽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 어제와 변함없이 영숙이 1순위. 어쨌건 영수씨는 아직까지 영숙이 1순위고 이제 아래층에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현숙씨가 내려가길 좀 망설이다가 이때 광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아 둘이 얘기를 방해하진 않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내려오죠. 현숙씨는 여기에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물어보고 그러면 10분만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도 또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 여기서 영숙님이 책 읽을 시간이 있나? 영숙님의 마음을 얻든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든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수님이 이제 우리 나가보겠다라고 하고 일어나죠. 현숙의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에요. 아직 정리되진 않았어. 만약에 데이트권이나 생기게 되면 영수님한테 써야 되겠다라고 현숙님이 자기 마음을 밝히는데 왜냐면 영수님이랑 1대1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솔직한 마음, 그게 오늘 남자들 선택이었다면 나는 영숙과고 데이트를 하려고 했었다. 그게 결국은 나는 너와도 했었고 영숙과도 하고 둘 다 데이트를 해본 상태에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현숙이라고 했지만 뭐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게 현숙 너는 아니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숙도 아 그래 너도 지금 다른 사람 우린 서로 한 번 데이트를 했지 다른 사람 한번 알아보자는 거구나로 이해했을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밤새 데이트에서 현숙이 영호에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잠들 때까지 같이 자극적인. 이번 기수는 제작진이 살짝 좀 무리수를 두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없진 않아. 여기서 이제 저 못해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방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영수방은 찜질방이겠네 했지만 영수방으로 온 거는 한 명밖에 없었죠. 영숙씨가 출발을 합니다. 모든 과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콘칩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는 영숙씨가 헛발질을 하지 않고 딱 정확히 영수를 선택합니다. 질릴 때까지 예약해봐라 라는데 그런 거 치고는 다들 너무 일찍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영호를 선택한 사람은 정숙씨죠. 정숙씨가 올 때와 순자가 올 때, 현숙과 올 때 텐션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굳이 따지자면 순자가 올 때 텐션이 가장 어색하고 현숙과 정숙은 그래도 영호씨가 굉장히 반기더라고. 현숙은 원샷 카메라가 잘 안 나와요. 성격을 잘 모르겠어. 현숙씨가 원래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말을 해야 될 때나 이럴 때는 하는데 여럿이 있을 때 막 말을 많이 하진 않고 오히려 여럿이 있을 때는 영호씨가 현숙씨한테 말을 많이 시켰지. 그리고 어쨌건 영호씨를 만나러 오는 또 하는 사람 영철님이 기다리는 순자님이 있죠. 귀엽고 대화도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자님. 하지만 순자님은 여기로 왔어. 이때 순자님이 들어올 때 이제 반응들이 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쪽 사장이 들어왔을 때 약간 그거 걸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순자는 가장 편한 영호에게 떠밀려서 간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까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순자 씨가 처음 언급했던 세 사람 중에 영식은 자기소개 때 날라갔고 그러면 순자 마음속에 영호랑 영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숙님하고 이제 얘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시동을 켜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야 실은. 영호 씨가 항상 농담을 할 때 보면 그 안에 뼈가 있을 때가 많아. 영호에게 온 이유는 그렇다. 개그 코드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니까 순자 씨가 원래 영수, 영호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니야.
그렇다고 영철한테 가기에는 영철한테는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순자 씨가 솔직한 사람인데 문제는 배려가 좀 없긴 하지. 특히 누구한테? 영철에게. 영철이 나 영철인데 하면서 에너지를 줬더니 다시 영수에게 돌아가는가 싶고 그 에너지로 영수가 아닌가 싶으면 그래도 나한테 에너지를 줬던 영철도 한번 볼 법도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내가 처음 생각했던 두 사람 안에서 일단 뜬금없는 트롤링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면 순자는 세 사람으로 좁혀놨었고 자기소개하면서 두 사람으로 좁혔고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어쨌건 영호는 나름 순자가 생각하는 픽 중에 한 명이었던 건 맞아. 그런데 다만 이날 세 명이 겹치면서 또 순자에게는 운이 없었던 거지. 재밌을 것 같아서 영호. 영철은 예선 통과가 안 됐다에 가깝죠. 근데 뭐 예선 통과가 지금은 안 됐어도 계속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서 좀 괜찮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솔로 나라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수는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안 다가고 싶어요. 마음이 좀 왔다 갔다는 하는 것 같아요. 순자님도 관심을 안 줘서 안 다가고 싶다가 영철이 또 힘을 주면 또 힘이 생겨서 에너지가 생겨서 영수에게 다시 다가고 싶어질지도 몰라. 그리고 광수님 이제 슬슬 이번 기수의 주인공으로 도약을 하기 직전인 것 같죠? 방향은 정해졌고 영자님도 같은 곳을 보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다. 이게 광수님이 상대 말을 잘 안 들어. 그게 어떻게 보면 광수님의 문제야. 상대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단어로만 듣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 말을 왜 하는지 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바라는 게 뭘지를 파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고문관 소리를 듣는 거야.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런 맥락이나 눈치가 중요한 문화잖아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쉬워. 근데 광수는 그게 안 돼. 그 영자가 돌려서 오늘 저녁엔 좀 쉬고 싶어요? 안 들어. 내일 아침에는 따로 약속 잡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 거기에서 아유 이쁘시니까 됐어요. 아유 넌 신데렐라보다 아름다우니까 됐어요. 무조건 아름답다고 칭찬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약속은 상대를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직설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 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돼. 복명복창시켜. 영자님은 먼저 잠들지 않을까 제 얘기 듣다가. 이것도 물론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이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좀 투영된 장난스러운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광수가 고집이 센 사람은 맞는데 상대의 말을 안 듣는 게 고집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안 듣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 광수가 이 전 회차에서 분석을 제가 했던 장면에서 광수가 스스로가 영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를 본인은 인지를 못해. 영자가 아침에 만나기 좀 불편해요 라는 말을 돌려서 했는데 광수는 그 말을 못 듣고 그냥 아침에 가서 계속 기웃거리면서 만나고자 했던 것을 스스로가 영자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를 몰라. 저녁에도 영자는 그러면 그때 한번 깨어 있어 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일어나 있는 건 좀 힘들긴 한데 라는 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닫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못 읽는 거지. 하지만 영자님은 광수를 찾아옵니다. 많이 기다려졌죠? 라는 말인데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체원적이고 일방적이면서 과하게 계속 푸시하는 저 칭찬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고 부담스럽게 시작했어. 영호랑 데이트를 하면서 맞아 우리 또래는 약간 이런 게 티키타카인데 라는 게 마음의 씨앗으로 심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호가 좋아 이것까지는 아닌데 광수가 살짝 비교되는 면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이전에 광수가 눈치 없는 거를 영자가 충분히 다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지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 아니 광수가 괜찮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눈치 없고 고집센 면도 나는 당연히 캐치하고 저걸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영자씨가 그런 거를 캐치를 못했던 거라면 수와 잘 되긴 힘든 거지. 나는 영자씨가 그걸 몰랐을까 처음부터? 나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위기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봐야겠죠. 광수의 저런 고집스럽고 일차원적인 부분은 현재의 영자에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과 연결돼 있다. 그게 결국 어떤 신뢰에 대한 측면이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지. 기다리셨죠 하는데 피곤하면 막 사라지는 것 같대. 기다리셨죠? 이런 말을 이제 광수는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에게는 기다리셨죠? 뭐 하죠? 뭐 이게 뭐 대단해요? 뭐 이런 말들만 계속 해주면 광수는 이제 열심히 그녀의 기사로서 평생 헌신하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지. 영자는 그걸 본 게 아닐까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수님이 저한테 계속 믿음 같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하지. 그래서 광수는 공주를 만난 왕자가 아니라 공주를 만난 기사라는 거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대등하고 평온한 미래를 꿈꾸긴 힘든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한.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영식님과 옥수님. 영식님은 그렇게 또 막,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지고 싶진 않은데 하면서도 또 나 좋다는 사람을 또 저버리긴 또 힘들겠지. 그래도 어쨌든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뭐야 이거 하면서 여기서 뭐야 이거라는 그 영식의 말에는 우리가 또 뭐야 이거? 우리 또 운명처럼 만난 거야?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말한 거야. 나 랜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랜덤인 줄 알았는데 옥순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우리는 뭔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인가? 나는 옥순의 손바닥으로 들어가라는 계신가? 약간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살짝 당황했던 거지. 그러니까 옥순이 별로다 그것 뜻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가는 거였고 몸 엄청 좋다고요. 그리고 영호님은 실은 현숙님을 바랬죠. 머리가 하트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어제 저녁 1시간 안 되게 좀 대화는 했는데 꽤 오래 대화를 하긴 했군요. 영호 씨는 현숙 씨와 깊은 대화를 좀 하고 싶어하는, 오늘마저 지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상철도 현숙을 바라고 있죠. 근데 현숙 씨와 가능성은 좀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현숙님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순자님이 들어올 때는 약간 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로팡짓 하다가 걸린 직원들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되게 반기더라고. 확실히 처음에 정숙 씨가 들어올 때보다도 더 반가운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약간 캡처에 잘 잡히진 않았죠. 여기서 영숙과의 데이트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나도 그리고 영호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나 지금 현숙님이 어쩌다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3대1 데이트가 된 거지. 이상한 픽은 아니지. 도망 픽도 아니고. 그래서 영호님이랑 데이트를 먼저 해봐야 되겠다. 현숙님도 영호님을 알아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영호의 자기소개를 보고 저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숙이 보기에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이게 현숙 씨가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영호 씨가 좀 수다스러워. 그 부분이 약간 현숙 씨가 봤을 때는 조금 철이 없다, 어리다, 어떤 진중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면 어른스럽지 않다로 이어지면 이 두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런 게 그냥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파생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현숙님은 영수보다 영호에게 더 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소장님 말씀을 너무 믿는 경향? 실제로 안 잘생겼을 수도? 아니야, 내 의견이 아니라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여러 다른 여성분들의 평가를 난 기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잠들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들은 영철님. 그냥 자고 싶은데요. 영철님은 표정이 여기서 너무 여러 번 실패를 겪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표정이 너무 좀 긍정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서 영철님이 오히려 자는 게 난 최선일 것 같긴 해.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선택은 못 받고 그들은 밤새 얘기를 할 텐데, 물론 밤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하루라도 일찍 자가지고 체력을 채우는 거,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없지. 근데 여기서 상철이 더 웃겨.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니까, 좋은 시간? 좋아, 그래서, 누가 들어오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선택이 끝났다라는 말이, 이제 선택이 끝났으니까, 이제 출발합니다로 이해한 것 같아. 광수들이 말이야 내 말을 안 믿는구만.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줘. 야 그거 아니고 여기 아무도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했다. 상처를 안쓰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눈치가 없음. 그런데 되게 남을 또 배려하려고 하는 게 겹쳐가지고 이 사람이 좀 안쓰러워. 그렇게 어쨌건 상철과 영철은 혼자가 됐고요. 갑자기 의자왕이 바뀌었네 이러니까 에헴 이러면서 드립을 치고 있어. 이때 1대3 데이트에서는 뒤에는 그냥 그림자 졌고 현숙도 조용히 왔었는데 지금은 현숙이 제 발로 여기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영호가 기세우는 그런 드립을 치면서 지금 정숙은 정숙대로 이제 좀 긴장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사람을 나 혼자 바라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순자는 어쨌건 물론 여기서 계속 방황하고 있지만 그 어리고 발랄한 순자, 경쟁력 있는 현숙 이러니까 정숙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영호 씨가 이렇게 장망스럽게 기세우고 이런 장난을 했지만 현숙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물론 그건 생각해야 돼. 이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몇 시간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술도 마시고 시간이 길어졌을 거라고. 근데 현숙과 말한 것만 모아놓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숙이랑 순자에게 엄청 무례했다 그건 아닐 수는 있어도 확실한 건 영호는 현숙에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못 자게 되셨네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정숙 씨도 원래는 훨씬 더 재밌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순자에다가 현숙까지 있으니까 정숙 특유의 그런 가볍고 재치 있는 드립들이 잘 안 나와.
지금 마음이 무겁고 사람들이 또 많을 때는 한 발 물러서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정숙 씨도 멘탈 자체가 강하고 막 강심장은 아니니까. 정숙 씨가 아까 영수 씨랑 데이트하고 영호 씨 보고 바로 도망가는 거 이런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순 씨는 감정적이지만 발표를 맡긴다고 했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 발표를 하더라도 강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런데 지금 정숙 씨는 강심장은 아니야. 멘탈 자체가 강하진 않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제대로 그게 나쁜 쪽까지는 아니고 어쨌건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안 잔다고는 하지만 뭐 너희들 다 못 가 내일까지 못 가는데 우린 뒤에서 봐서 알죠. 항상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호는 그 끝까지 버티지 못하죠. 다들 이제 자러 갑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결국 영호긴 했었지. 영호는 정숙 만나야 잘 살 것 같은데 현숙 정숙 중 누구랑 결혼하면 더 어울릴까요? 영호 씨는 근데 누구랑 결혼해도 맞춰서 살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영호가 어떤 시간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둘 다 삶이 그려지긴 해. 근데 둘 다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되겠지. 참 그런 거 보면 어떤 배우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태우겠다.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소리 듣고 3층에서 영숙 올라올 수 있어라고. 그래서 영호 씨는 좀 늦게 온 현숙을 위해서 브리핑을 해준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클린하게 내 마음을 다 얘기했고 나는 현숙 너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그래서 현숙님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목표였다. 이 말을 정숙이 앞에서 듣고 있지. 정숙 씨는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무겁겠다. 그래서 인터뷰 때도 현숙을 얘기했다. 이 데이트까지. 현숙 씨가 눈치 살짝 보지. 정숙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는 거니? 그래서 현숙님이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뺏어서 데리고 올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제 순자는 여기도 이제 나가리 있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지금 정숙은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얼굴에 티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얼굴 표정 조절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영호는 이제 늦게 온 현숙에게 사실을 알려준다는 명분하에 지금 수다가 시작돼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1픽은 무조건 정숙이다. 여기서 정숙 상처받지 말라고 나름 정숙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정숙은 2순위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영수랑 가가지고 뭐 설레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영수가 2순위거나 뭐 그렇게 순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정숙 마음속에. 내가 정숙이었으면 저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확실해 좋다고? 확실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로는 확실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내 앞에서 예를 들어서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그 마음 자체가 무겁긴 하지. 그리고 약간 정숙 입장에서 저게 조금 뭐 충격 아닌 충격일 수 있는 게 영호가 나랑 1대1일 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1순위인 건 맞지만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숙 씨가 몰랐거든. 그런 부분을 정숙 씨와 1대1일 때 어느 정도 좀 말을 해줘가지고 정숙 씨가 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처럼 정숙 씨는 느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숙 씨가 조금 이 상황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워커홀릭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뭐 개인 시간 없고 그 시간에 근데 일 그냥 더 하는 게 뭐 발전하는 게 더 좋다. 영호랑 생각이 똑같죠. 근데 영호 씨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움을 타서 그 외로움을 타지 않기 위한 방법인 거죠. 이 말은 근데 영호가 내가 그렇다는 얘기지. 실은 현숙은 굉장히 어떻게 뭐라 할까 성공지향적인 사람이고 성공을 지향하는 리더에게 감흥하는 사람이거든. 이걸로 그래서 내가 현숙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은 고급 노예다라고 농담처럼 말을 했고 임원 재질이란 말이에요. 리더의 가치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조직에 퍼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은 외로움을 타지 않기 위한 방법과는 조금 차이는 있어 현숙은. 근데 영호가 저 말을 한 건 영호 자신이 외로움을 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면 실은 영호는 외로움도 많고 감성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루틴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룰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한번 입이 터지면 입을 조절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항상 굶주려 있는 상태니까 뭔가 밥이 들어오면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멈출 수가 없는. 그러면 영호 씨는 외로움도 많고 그리고 어떤 인간이 고픈 사람일 수 있겠지. 정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머리로 계산을 해야 되고 항상 루틴을 지켜야 되는 그게 결국 교육의 결과지. 부모님이 어쨌건 영호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호 씨는 그걸 평생을 잘 지키고 살아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시간,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아껴서 발전을 위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결핍이 남아있고 그래서 항상 외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다시 또 일하는데 공부하는데 쓰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은 해소가 근본적으로는 되진 않지만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외로움을 대체를 하는 거니까 노력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영호 씨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깍쟁이고 계산적이면서도 또 한 번 뭔가 입이 터지면 그걸 주체를 못하는 그런 영호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정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현숙님의 자기소개가 인상 깊었다. 이게 지금 정숙님이 앞에 있는데 이게 좀 돌아가면 이제 등 나온다. 등 보이겠어. 자리면 이게 45도라도 맞춰줘야지. 이게 슬슬 이거 정숙님한테 어깨 보이려고. 그래서 워커홀릭이라는 얘기 들으면 보통 커리어에만 신경 쓰고, 그래서 워커홀릭 결혼 생활 안 되냐? 아니다. 뭐 된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는 현숙 씨가 아이를 그래도 무조건 낳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현숙 씨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커리어가 지금은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긴 한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딩크도 아니고 꼭 낳아야겠다고 아니고 안 낳았다도 아닌데, 순자님에게도 물어봅니다. 순자는 아기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냐. 그냥 뭐 연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순자의 생각이죠. 아까 뒤에서도 뭐 영숙이나 영수의 생각도 이렇고, 현숙이 딩크 쪽 있는 거 맞는 것 같다고? 나는 딩크까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정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기를 안 키울 거면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나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영수를 계속 언급했는데 오늘 나한테 와준 이유가 뭐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지금 정숙 씨는 마음의 상처가 커지고 있고, 순자는 그냥 여기서 퇴소해야 되나? 즐기는 자 모드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소외감? 느끼지. 어떻게 안 느껴. 그리고 이성적 호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가 영호를 이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영호가 나를 이성적으로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적극적인 면이 보이면서도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내가 아니겠다. 나도 안 좋아해. 좋아할 필요 없어. 굳이? 뭐 영숙과 비슷한 멘트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를 좋아해줘야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데, 물론 게 한계는 있지. 근데 어쨌건 지금 순자는 여러모로 지금 영수도 나를 거절했고, 영호도 와보니까 이미 오랜 연인인 약간 뭐 전처 느낌의 정숙이 있고, 지금 호감 가는 상대는 현숙이라고 대놓고 그러고 있고, 나는 가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완충제 역할만 하다 온 거란 말이야. 영호는 딱 그 느낌이 안 들었다. 정숙도 그 자리에서 조금 빠지고 싶었다. 영호님이 확고함을 안 주니까 그럼 나도 다른 분하고 대화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예고에 상철하고 대화하더라고. 상철과 뭔가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정숙 씨는 누구와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정숙 씨는 마음이 끌리는 상대가 영호지만 정숙의 목적은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어쨌건 괜찮은 조건이 아마 1순위일 거란 말이야. 정숙 씨 머릿속에. 그렇다면 이번 기수에 누구여도 가능성이 있지. 근데 가능성이 좀 낮은 건 오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던 영철, 그리고 지금 옥순에게 휘어잡히기도 했고 직업적으로 내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영식,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숙과는 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광수는 예선 탈락을 할 수도 있을